지난 시간에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됐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다음에 문제마저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가 있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렇게 생긴 메서드 합이라는 메서드를 설계도한테 시키고 있죠. 누가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출하는 메서드, 요 합이라는 거, 아니 합이라는 메서드만 따로 가져다가 써볼게요. 여기서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합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이 줄에서 실행되겠죠? 그랬을 때 이 합이라는 메서드 이런 이름이 있는 메서드가 있는지 있다고 가정하면 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여기로. 그래서 이 안쪽 있잖아요. 바디 메서드의 바디 안쪽을 실행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론 인자를 매개 변수로 넣어준 다음에 있으면 그래서 이 안쪽을 실행한 다음에 안쪽에 리턴문이 있다. 뭔가를 반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환하는 그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메서드 호출했을 때 돌아가는 방식,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줄 내에서 이 과정이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건 이 메서드 안에서 어떤 또 다른 제3의 메서드를 호출했다.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호출된 줄에서는 또 제3의 메서드 바디 안쪽을 실행을 하겠죠? 메서드 안에다가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리턴 타입 얘기했죠? 음, 약간 이게 좀 순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저장하고 있죠. 어떤 값을. 근데 그 값의 타입이 인트죠. 인트니까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인트 값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인트라고 한 거고 요렇게 사실은 뭐 어떻게 하든 방향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보기가 깔끔할 거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뭐 불린 타입이었을 때 리턴 타입이 불린이면은 리턴 값도 불린이어야 되고 그 값을 저장할 어떤 변수도 불린 타입으로 선언되어야 하겠죠. 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리턴이라는 개념이었고 또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는 개수랑 매개 변수의 타입이 일치해야 되고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임의의 어떤 메서드라고 할 건데 D라는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한테 D라는 메서드 실행시키는데 매개 변수의 타입을 여기는 불린이라고 하고 뭐 리턴 0이라고 할게요. 매개 변수 B의 타입을 int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false나 true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면 얘는 A로 들어가고 얘는 B로 들어가니까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개수를 맞췄다고 한들 타입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도가 뭔지 메서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뭐 나머지는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거 문제 다 안 풀었으면 지금 푸시면 되겠습니다. 구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짠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2단부터 9단까지 각 단별로 곱하기 9까지 출력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 코드가 메인 메서드 안쪽을 실행시키니까 현재 상태를 보면 어때요? 객체 하나 만들고 있죠? 그리고 만든 객체가 작동이라는 메서드 호출하고 있고요. 객체한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스태틱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도한테 직접 시키고 있다면 스태틱이어야 하지만 객체한테 시키고 있죠? 그래서 스태틱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객체의 설계도 안에 메서드, 이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니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요. 실행했을 때 뭐라고 안 하죠? 이제 메서드 body를 구현해서 출력 서식처럼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단부터 9단까지 각 단별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반복문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2단부터 하고 있으니까 초기 값이 2일 거고 단이 9단까지 되어 있으니까 1씩 증가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 구조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거 얘는 이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똑같이 해줍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2단부터 9단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니까 이제 2단 구현해 놓고 3단 나오도록 구현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나오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곱하는 수는 단위니까 건들 필요 없고, 변하는 숫자는 곱해지는 수죠. 1부터 9까지니까. 그러면 얘가 초기값이 되겠네요. 또 그럼 똑같이 i는 1이라고 초기값을 만들어주고, 곱하는 것도 9까지니까 1씩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곱해지는 수, 곱셈식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쉬울 거고, 이러면 끝나죠. 반복문 문제니까 크게 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좀 반복문을 배운 지도 좀 지났으니까 전에 했던 내용도 섞어서 쓰면은 복귀할 수 있고, 뭐 나는 while이 싫다, 길어서 싫다, 포문으로 써도 돼요.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포문이고, 이때도 결과는 while문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작동이라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왜 보이드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보이드일까요? 리턴 타입에서 보이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어요. 리턴 타입. 어떤 함수가, 어떤 메서드가 실행되고 난 뒤에 결과를 실행한 자리에 돌려줄 때 사용하는 거였죠. 근데 보이드로 하면은 돌려줄 값이 없잖아요. 돌려줄 필요가 없고 단지 실행만 하면 되니까 보이드인 겁니다.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작동이라는 메서드 호출하고, 이 메서드가 여기까지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거니까 실행한 자리에 뭔가를 남겨줄 필요가 없죠. 뭐 저장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출력만 하고 끝날 거니까. 그래서 보이드인 거고, 만약에 저장할 거였으면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변수의 타입과 일치하도록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여기를 인트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리턴 타입이 생겼으니까 뭐 해당 타입에 맞는 밸류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언제 보이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지, 그리고 뭐 보이드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리턴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서드에서.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로딩이 좀 되게 느려가지고 소스 코드를 써놨습니다. 여기에다. 여기 한번 클릭하고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이 부분 있죠? 제가 선택한 부분을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으면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이 출력했을 때,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내용이 결과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형태만 보세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구조는 어때요? 뭐 메서드 실행시키고 있잖아요. 호출하고 있죠. 이름이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이라는 메서드고 해당 메서드는 인자가 2개 주어진 걸로 봐서 매개 변수도 2개고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은 정수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인트여야 하겠죠. 그리고 해당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뭐죠? 네, 계산기인데 이 계산기의 종류가 뭔지 뭘까요? 설계도죠. 설계도한테 시키고 있으니까 얘는 스태틱이라는 거를 눈치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도가 없으니까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전부 다 네? 뭘까요? 여기 실행한 자리에서 뭐 저장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실행한 자리 뭐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뭐 넣어주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그냥 이 메서드를 실행만 하고 끝내면 되니까 이 자리에 뭐 남겨줄 필요가 없죠? 보이드겠죠? 리턴 타입은. 어,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실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변수 안에 저장되고 있죠. 정수 타입의 변수. 어,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메서드들은 전부 다 리턴 타입이 보이드여야 하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니까 리턴 밸류 없어요. 리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이어야 하고 메서드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인자가 2개고 둘 다 정수 타입이니까 매개 변수도 타입이랑 개수 맞춰야 되고 구현 부분까지 쓰면 되는데 빠진 게 있죠.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구색이 갖춰졌어요. 아직 실행했을 때 비어 있으니까 이런 출력 결과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만 시켜주면 되니까 출력문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 매개 변수도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 때 그 규칙만 잘 지키면 뭐라고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게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잠깐 주석 처리해 놓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 70 나오긴 했지만 결과하고 콜론까지 이거 안 써줬죠? 뭐 편하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취향껏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출력 결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뺀 결과랑 곱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 이거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 마우스 올려가지고 메서드 만들고 이 안쪽에다가 쓰면 되겠죠? 뭐 매개 변수 이름 첫 번째 거랑 똑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매개 변수가 유효한 스코프가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 이 스코프에서만 유효하니까 다른 메서드에서는 겹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이번에는 뺀 결과예요. 두 개의 인자 뺀 결과가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50에서 20을 빼야 되죠? 50은 A로 들어가고 20은 B로 들어가니까 A-B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인자 앞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코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를 수정하려고 해봐야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곱한 결과 얘는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곱한 결과를 똑같이 빠르게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죠? 해당 메서드의 void, return type void가 요 int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void가 아니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줘야 되는 값은 return type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내가 호출한 함수가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장되는 장소의 타입과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값도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돌려주고 뭐 리턴하는 그게 다음 문제로 이어지죠. 이번에는 그
결과를 저장할 변수 이름이 결과예요. 다 합, 차, 곱, 실행한 결과를 변수에다 담고 있죠. int 타입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메서드가 return 타입이 int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설계도인데 없죠? 만들어 주고 나서 메서드 만들면 됩니다. 인자 두 개 합이니까 어때요? 출력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머지 차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차랑 곱이랑 곱은 뭐 교환 법칙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차의 경우를 봐야 되겠습니다. 30에서 70을 빼야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결과가 음수니까. 그래서 a-b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잘 나오죠.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한 상황과 호출한 메서드의 내부 이렇게 있어요. 자, 메인 메서드 안쪽입니다. 변수 하나 만들고 int 타입이고 설계도한테 메서드를 직접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같은 메서드를 찾아가서 안쪽을 실행해요.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그런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 값을 실행한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는 a 더하기 b가 남죠? a 더하기 b 값이 변수 결과에 들어가서 다음 줄 출력하는 곳에서 출력되는 거예요. 요런 흐름. 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잘 구분을 해 보세요. 얘네들은 잠깐 잠깐 이것도 해야 되구나. 자, 10, 20, 30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결과에서 10이랑 20은 왜 나왔을까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출력하는 거, 출력문 어디 있죠? 그죠? 설계도 안에 있는 한 메서드 안쪽에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결과값이 마지막에 출력되겠죠? 10, 20 하고.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30, 30 똑같은 게 나와요. 헷갈릴 여지가 있죠? 아무런 힌트도 없죠? 결과는 같은데 여기는 단순 출력이고 여기는 리턴 받은 값을 다시 출력한 거고.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어떤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리턴한 거를 출력하는 거랑 메서드 내부에서 출력하는 거랑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리턴 받은 값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만이에요. 안 써도 그만이에요. 무조건 써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음. 그냥 출력하는 거랑 리턴하는 거랑 역할이 다르다는 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